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즈 정세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올해 중국 경제는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락을 계속할까요? 지난해 중국 당국이 발표한 공식 성장률은 3%로 이 당초 목표치인 5.5%에서 한참이나 못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 빠졌다, 아니면 또 문혁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다, 이런 부정적 분석과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 역시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이들과는 다르게 올해 중국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문가들의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일까요? 또 낙관과 비관, 어느 쪽의 전망이 더 합리적일까요?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이 국내 총수나, 그러니까 GDP를 근거로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바로 그 다음 날인 18일 올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5.2%에서 5.5%로 올려잡았습니다. 지극히 낙관적 전망을 한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런 전망을 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2.9%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당초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1.6%를 예측했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요. 이 골드만삭스는 이게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또 정치적으로 봐도 올해 중국 경제는 다시 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올해는 시진핑 체제 제3기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는 3월에 전인대에서 리창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3기 출범의 명분 확보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성장에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 17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가지고 올해 중국 경제가 정상의 성장 궤도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6%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 중국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류호 부총리에 이어서 중국은 결코 계획경제 모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은 시종일관 전면적 개방을 추진하고 개방의 수준과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더 많은 외국 친구들이 중국에 오고 더 많은 외국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서 기업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나는 이것에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류 부총리는 이런 연설에 이어서 미국 경제팀 수장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을 만나가지고 대미 유화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반미 선동에 선봉에 서 있는 이 환구 15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마저도 류허 앨런 회담을 긍정평가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피력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한 겁니다만은 아무리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의 의지를 피력한다 할지라도 실물 경제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일 뿐일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이렇게 6%를 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중국 경제 진작을 위해 가장 먼저 대두된 문제가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겁니다. 일단 중국 경제의 낙관론자들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가 올 1분기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리오프닝을 한 중국인들의 소비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관광, 유통, 외식 같은 중국의 서비스 업계는 물론이고 공장 가동도 정상화되면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긍정론의 저변에는 올해 춘제 연휴 이후에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으면서 1분기 안에 평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준유 CDC 유행병학 수석 전문가는 춘제 전에 중국인 80%가 이미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계정에 올린 글에서 춘제 기간 대량 인원 이동으로 전염병 확산이 어느 정도 촉진될 수는 있지만 이번 전염병 파동으로 이미 전국의 약 80%가 감염됐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예컨대 2, 3개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염병이 반등하거나 제2차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1분기 마감인 3월까지는 아니더라도 4월경에는 상당히 진정된 상황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위기가 1분기 안에 진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춘제로 인해 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시골 고향집으로 몰려가면서 그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던 중국 농촌 지역의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의료 자원이 풍부한 대도시조차도 위드 코로나 전환 후에 병실과 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는 또 다른 변이를 불러오면서 제2의 확산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라든지 대응에 있어서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은 중국 상황에서는 더욱 비관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블룸버그도 23일 중국의 의료 인프라가 워낙 취약해서 중국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확산 진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중국 경제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경기 문제입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는 부동산이 먹여 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부동산업은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죠. 뒤늦게서야 부동산 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되살리기에 나섰지만 한 번 죽은 경기는 다시 살아날 줄을 모릅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올해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양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 정부는 결국 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대체할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문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의 무려 30%가량을 차지했던 이 부동산 부분에서의 성장을 과연 어디서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중국 당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숙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성장시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역시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으로 망가진 분야입니다. 중국 당국은 일단 그동안의 IT 플랫폼들에 대해서 가해졌던 제재들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이 경제공작회의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발전을 주도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제 경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재산권 그리고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공보에 공동부유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에 진행했던 이 주요 IT 기업에 대한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정책 과제의 끝은 내수 확대로 연결됩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도 2023년 경제 운용의 최우선을 소비 회복과 확대해둬야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중국 당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4일 내수 확대 전략 계획 요강, 이거 2022년부터 2035년까지의 계획인데 이걸 발표한 겁니다. 결국 올해 중국 경제의 낙관론은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 순조롭게 수행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관론자들은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우선 골드만삭스가 낙관론의 근거로 삼았던 지난해 4분기 성장률 2.9%조차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누가 봐도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그렇게 나올 근거가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 수치는 그 수치 자체보다 중국 당국이 왜 그 수치를 발표하기로 결정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6% 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그 목표를 위해 달성해야만 하는 과제들 세 가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한 가지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시진핑을 밟고 넘어서야만
중국 경제 성장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중국 경제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시진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3개 핵심 구성원들이 경제에 관한 한 시진핑의 지난 지침들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설계를 해야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 수행이 가능할까요? 자, 예를 들면 내정은 리창 신임 총리가 다 맡고 외치만 시진핑이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99%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올해 전망이 어둡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